안녕하세요. 생명과 나눔 이제 세 번째, 우리 뇌사 장기 조직 기증을 활성화해서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뇌사 장기 조직 기증을 활성화할 거냐? 거기에 첫째는 우리가 먼저 생명을 돌보는 우리가 먼저 생명 나눔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즉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서 코노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QR코드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QR코드를 좀 보여드리니까 하실 분들 지금 좀 찍어주세요. 자, 등록을 마치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는 옵트인이기 때문에 안 되어서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좀 겁나시겠지만 유튜브에 이미 다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 한번 참조를 하시면 가족들에게 내가 왜 생명을 나누어 줘야 하는지 설명을 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료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무엇이 되고 싶으시면 우선 희망의 씨앗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 나눔을 실천한 유가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가족을 존중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LA에서는 이렇게 큰 행사를 해서 유가족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로즈 퍼레이드입니다. 또 여러 군데에서는 이분들을 기념하는 기념물이나 벽조에 이름들을 새겨드리거나 어떤 데는 인도의 자이푸르에 있는 이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서 이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여러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외국의 레벨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우리나라는 장제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명같이 소중한 것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세계인들이 많이 놀라는 부분이고 우리도 앞으로는 보다 비금전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희의대 안형준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장기이식, 장기 기증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빈도상 보는 것은 생명 나눔, 기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모가 줄 수 있을까, 오토바이 사고가 날까 이런 좀 어딘가는 좀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긍정 댓글의 비율도 한 번도 50%를 넘은 적이 없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배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기증할 때에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최근에는 상당히 네거티브한 언론 보도 이후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감성을 보고 있으면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뇌사 장기 이식 건수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 나눔 문화 확산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생명 나눔 주간이 시작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참여를 하시고 저희 생명있기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생명있기 주니어 팀으로 또는 각자 찾아와 주시면 여러 활동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식인 체육대회에서 저희를 도와주셔도 좋고 각 병원에서 일어나는 희망 등록 캠페인에 참여하셔서 지원을 해 주셔도 좋겠고 가끔 해외여행을 가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가서
생명 나눔을 홍보하는 활동을 할 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사장기 기증이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낮았던 우리의 장기 기증률이 올랐던 것은 많은 제도와 기관들이 생겨났기 때문인데, 이제 다시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옵트아웃을 하기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일들입니다. 뇌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든지 연명치료를 중단할 때에 뇌사자가 자기가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 하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이어준다는 것인지,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증에 희망등록자가 법적으로 명시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 대상 생명나눔 문화 교육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뇌사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희망등록을 신청한 그분들은 장기를 기증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고인의 뜻을 받아들여서 장기 기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사전 동의라는 것은 제가 환자들한테 위험한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 받는 것인데, 뇌사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문화가 발전해서 생명 나눔이 나눔 문화가 정착되었을 때에 가족들의 반대보다는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 조직 기증을 활성화하려면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에 참여하신 많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하고 유가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우리가 나서서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참여를 함과 동시에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초상화가 존 발라니를 소개드립니다. 스코틀랜드의 초상화의 대가, 청년 때부터 엄청난 자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30살쯤 지났을 때에 간경화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불이 나는 지옥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생명을 얻었던 것은 어떤 분의 뇌사자 간 기증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얼굴로 이분은 70여 세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얼굴들을 그려내며 스코틀랜드의 자랑이 되셨습니다. 누구의 나눔이, 어떤 죽음이 자기의 심장과 폐와 간을 나눠줌이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람 있는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어떤 나눔이 더 이상 나한테 필요가 없게 된 소중한 나의 장기가 그 누구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심장처럼 뛰고 숨을 쉴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나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생명 나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